beautiful one.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민수 앵커입니다. Don't deserve you. 정말 가을이 깊어서 이제 거리의 가로수들은 새끈을 다 갈아입었고요.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자연의 경이로움이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선물을 줍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의 투자는 괜찮으시죠? 오늘 또 우리들에게 투자에 도움을 주실 귀한 분 누구냐 소개를 드리면요. 얼마 전까지 급여 180만 원, 200만 원 받던 샐러리맨에서 지금은 100억대 자산가가 된 성공한 영앤 리치입니다. 다양한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 주언규 님을 만나러 갑니다. When I'm wrong, gently you guide me.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는 주언규 님인데요. 게스트를 모시니까 참 감회가스럽습니다. 네, 정말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잠실 주변을 한번 가을 드라이브를 좀 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방송에 잘 나가는 PD로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PD를 그만두고 네,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직장을 그만두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왜 직장을 PD직을 그만두신 거예요? 그냥 솔직한 마음은 회사에서 PD가 주류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뼈를 묻을 직장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군요. 네,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구조조정 비슷하게도 뭐 얘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약간 좀 현실적인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PD라는 내 꿈을 쫓을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자리가 돼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뭐 여러 직함들이 있어요. 뭐 신사임당에 있다 좀 하더라도. 근데 지금도 주 PD로 불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는데. 네, 맞아요. 저는 그 대표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일손이 필요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팀처럼 된 거고,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방송 일을 하는 PD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신사임당은 그 5만 원권 지폐에 있는 신사임당을 차용해서 리치가 되기 위한 그런 개념입니까? 원래 이제 돈에 관한 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기획서를 냈던 게 옆집의 부자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방송으로는 안 됐는데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걸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돈에 관한 거를 하려고 이제 신사임당 채널을 한 건데, 그리고 제가 이제 신사임당 채널 만들고 중간에 한순상국장님한테 갔었어요. 네. 신사임당이라는 거 만들었는데 환경이랑 같이 하고 싶다. 리젝트 맞았구나. 플랫폼 자체를 키우는데 훨씬 더 관심이 많으셨고, 이제 그런 채널 하는 쪽에는 상대적으로 그 중에 하나다, 이거는. 이런 게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혼자서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좀 잘 됐어요. 기존의 방송은 그 소위 딱 틀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돈 벌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진정성 있게 하니까 그걸 우리 젊은 분들이 알아준 거고. 근데 신사임당을 매각했어요. 그 아쉬움이 컸을 텐데. 얼마를 주면은 좀 신사임당 채널을 그만할 거냐. 그래서 제가 20억이라고 불렀는데 뭐 그걸 또 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거래가 된 거예요. 200억이라고 부르지 그랬어. 아니야. 욕심은 많습니다만 그 정도만 되면은 현실적으로. 그래, 그래서 미련 없이. 그죠. 그 결단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은 그래도 기업을 키워서 이렇게 매각할 때도 더 받으려고 하고, 혹은 뭐 그러면 창업자가 일부 지분만 넘기고 남아있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분이 이제 전문 투자자세요. 더 명확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그런 분이라고 판단이 됐어요. 제가 채널이 작을 때는 전문성이 없더라도 그냥 혼자서 진행도 하고 촬영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했지만, 확실히 채널이 커지면은 전문 투자자분들에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또 제안이 있어서 잘
넘어가게 됐죠. 그러면 신사임당을 매각을 하시고 네. 요즘 주로 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채널만 그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람은 그대로 다 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이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거죠. 3개 팀이 있어요. 한 팀은 유튜브 채널을 계속해서 늘리는 팀. 그다음에 두 번째 팀은 이 유튜브 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팀. 그다음에 한 팀은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 학원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인력난이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의 입맛에 맞는 인력을 우리가 육성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사람을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뽑아서 교육시키는 시스템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는 게 돈을 주면서 교육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안 그래도 신사임당이라는 굉장히 좋은 그 캐시카우가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팀에서 돈도 벌고 마음 맞는 사람도 찾고 교육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또 3개 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그죠? 날씨가 정말 뭐 이제 순간 그냥 뭐 한 열흘 2주 사이에 그냥 금방 가을이 이렇게 됐네요. 단풍이 네. 확 들었어요. 이렇게 유퀴즈? 아, 유퀴즈. 네. 네. 거기도 나와셔가지고 이제 맞아요. 뭐 기업을 키워가지고 나스닥 상장하는 게 꿈이다 이렇게 그거 말씀하셨어요. 유퀴즈에서 얘기했었나요? 유퀴즈 아니요, 아니에요? 유퀴즈에서 딴 데서 얘기한 거야. 아. 꿈을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꿈을 자꾸만. 물어보죠. 네. 그냥 그렇게 한 거죠. 뭐 이루어지면 꿈이 아니잖아요. 그 목표잖아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꿈을 물어보니까 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제일 큰 꿈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야 뒤졌다. 우리는 진짜 나스닥 간다. 막 이런 느낌? 못 가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죠. 네. 제가 유튜브 하더니 나스닥 상장했대. 막 그냥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아요? 그런 걸. 그러니까요. 예, 그냥 그런 거죠. 투자 얘기도 좀 해야 될 텐데요. 네. PD였고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고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투자를 하시는 거죠? 예, 투자하고 있죠. 주로 어떤 쪽을 하세요? 돈은 부동산에다 많이 투자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여유 자금들 좀 있고 주식은 한 10% 정도 가지고 있고요. 시간은 100% 주식에다 쓰고 있죠. 왜냐면 제 회사의 주식을 키우는데 시간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뭐 창업이나 주식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신사임당도 그런 정보를 많이 주고 그랬지만 네. 개인적으로 실제 주식 투자를 막 하지는 않고 예, 저는 지수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 ETF로? 예, ETF로. 그렇구나. 1.5배 레버리지로 반은 1배, 반은 2배? 레버리지. 예, 이렇게 해서 1.5배로. 1.5배 상품이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미국은 3배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물을 탈 때 네. 제가 이제 주식 비중을 10% 정도로 이제 유지를 하는데 네. 지수를 10%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에서. 네. 근데 이제 물을 탈 방법이 없잖아요. 계속 빠지니까. 물 타는 걸 이제 조금씩 쪼개가지고 레버리지로 바꾼 거예요. 올라갈 때 더블로 먹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반이 돼버렸어. 저희들이 이제 건너듣기에도 우리 주 PD님이 정말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네, 그리고 이제 돈도 많이 벌었다. 그래서 근데 네. 주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주식은 사실은 꿈은 많지만, 텐베거 갑부가 되려는 꿈은 많지만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그죠? 부동산을 하게 된 이유가 경제방송이 있었잖아요. 네. 주식하는 분들 중에 엄청 빠르게 크게 부자가 됐다가 엄청 빠르게 다시 제자리로 많죠. 돌아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 많죠. 네.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더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또 사고 나는 것도 많이 보고 지수에 투자하게 된 것도 이제 종목으로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경제방송 PD가 아님에도 사실 시장에 어떻게 보면 작은 종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주식은 그냥 지수로만 투자를 하고 지수를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그건 말이 아니지. 말도 안 되니까. 그러면 주로 부동산은 뭐 아파트, 뭐 상가, 오피스텔, 예. 땅, 뭐 여러 다 기회되는 대로. 예, 금액 맞춰서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돈을 조금 벌 때는 아파트 많이 했었고 나중에는 뭐 재개발도 했었고 뭐 건물도 하고 이것저것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이 갑자기 어려워졌잖아요. 지금 이럴 때 오히려 부동산 투자해야 돼요? 아니면 기다려야 돼요? 저는 지금이라면은 굳이 뭐 불확실성이 있는데 부동산은 좀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올라갈 때도 길게 가고 내려올 때도 길게 그렇죠. 빠지고 네. 이러기 때문에 지금 더 돈을 모으는 게 낫지 않나. 현금으로. 예, 하시고. 모았다가 이제 확실히 좀 방향이 보이면 그때 좀 하고 그게 좀 속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좀 잘 견디는 스타일이세요? 그렇게 잘 견디는 타입은 아닌데 다른 거 하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보면은 뭐 다 복구돼 있고 뭐 이러지 않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부자가 되려고 하면 이런 태도면 부자는 안 된다. 부자는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부자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를 버려야 돼. 되게 넘사로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돼. 마윈이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일론 머스크도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들도 그냥 다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가서 비벼볼만 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큰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하늘이 내리는 거지. 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 안 된다. 저들도 감기 걸리고 변비 걸리고 다 똑같아. 밥 세끼 먹고 그냥 그 생각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성공 요인은 뭘까요? 부자의 관점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덕목, 조건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이 없는 상태가 있고 돈이 많은 상태가 있잖아요. 그 돈이 없는 상태에서 당돌하고 돈이 많으면 겸손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냐면 보통 대부분의 상황에 돈이 없으면 겸손하고 돈이 많으면 당돌해져요. 그러면 안 되고 부자가 되려면 당돌해야 돼요. 그냥 저 자리는 내가 뺏어올 수 있어. 나도 저기 갈 수 있어. 이런 거. 그게 어떻게 보면 20대, 30대가 부자 되는 방식이 아닌가? 잃어버릴 게 없는 상태에서 당돌해야 되는데 잃어버릴 게 엄청 많은 것처럼 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완전 무결함을 추구하게 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면 인간은 어차피 결함이 있는 종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이 있다. 네.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자산 배분하시겠어요? 저는 다 그냥